네. 김용진 교수님께서 40분 넘게 하셨는데 저는 2시간 이상 하실까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우리 교수님들이 새벽 여글 때문에 오늘 3시부터 일어나셔가지고 진짜 용맹정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만 하면 노벨상은 아마 금방 타실 것 같고 불교 중리도 금방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토론을 네. 이거 좀 뒤에 저거 올려주시겠어요? 네,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준하 교수님께서 발표를 잘 해주셨습니다. 제가 준하 스님 발표를 들으면서 그동안 스님과 나눴던 이야기들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특히 홍대 선언을 만드시면서 뭐 한 말을 두고 뭐 다쳐가면서 만들었던 얘기를 들었었는데 오늘 영상으로 다시 봤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 영상 보는 시간 동안 저는 준하 선생님 얼굴만 쳐다봤는데 입술을 굉장히 이렇게 깨무시고 하시더라고요. 옛날 생각도 났겠습니다만 아마 지금까지의 여정들이 앞으로 눈앞에 영화처럼 지나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영상 속에서 여러 가지 그 시그널들을 찾아냈으면 굉장히 좋았을 것이다 생각하고 저는 거기에 부처님을 모시기보다는 우리 그 BTS 굿즈의 반가 사유상과 같은 그런 그 대학생 눈높이에서 뭔가 불교에 대해서 아기자기하게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시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또 글로벌 스윙이라고 하지만 그 뒤에 마지막 말은 놀이터였습니다.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호기심을 갖도록 하고 또 부담을 느끼지 않고 다가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김용진 교수님께서도 인재불사에 대해서 의지가 상당히 강하시죠. 물론 발표 시간을 넘기셔서 좀 유감입니다만은 실제로 지원금을 주시기 위해서 밤 9시 넘어서 오신 분에게 바닥에서 삼배를 하셨다. 이 파트에서는 저도 좀 울컥한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후원해 주신 분들을 모시고 해인사를 함께 가고 하는 그런 것들은 지속적인 후원을 위한 행동이고 마음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정부에게 모두 유익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청해 듣겠는데요. 먼저 대불련 지도위원장으로 계시는 우리 조용석 위원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토론은 10분이 넘지 않도록 5분 내외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라고요? 5분. 네, 안녕하세요. 네, 대학생 불교연합회에서 지도위원장이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조용석이고요. 네, 제가 앞서 옆에 계신 준하 스님께서 시간을 너무 아쉬워하셔서 제 시간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했는데 5분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써도. 네, 저희 드블련 버부들에게 요즘 드블련 버부들 두 부류로 나눠요. 홍대선을 다녀온 버부와 앞으로 갈 버부. 네, 그 정도로 정말 핫한 곳이고요. 저희 학생들에게도 되게 핫하고 무엇보다도 네, 준하 스님께서 최근에 또 유튜브 BTN 저희 불법 유턴이라는 컨텐츠에 또 나오셨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느낀 건 다 좋은 말씀이셨는데 친절해야 된다. 네, 저 사실 과거부터 뵙는 분들마다 말씀드렸던 게 친절했으면 좋겠다. 맞이하는 학생들을 좀 친절하게 대해주셨으면 좋겠다. 모르는 걸 모른다고 인지해주고 대해야 되는데 불교 동아리 학생이라 그러면 다 알 거라고 왜 이것도 몰라? 하는데 모르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좀 친절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이제 많이 드렸어요. 근데 최근에 지도복사 스님들과 뵙는 분들 다 정말 저희 학생들을 그렇게 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현규 교수님 다행히 제가 여기서 뵙기 전에 창원에서 뵀었어요. 네, 창원대 대창립법회 때 저도 다녀왔는데 다행히 그때 인사드렸어서 오늘 처음 뵙는 거 아니어서 좀 덜 민망한 상황입니다.
교수님 그 발표 자료 저도 미리 봤는데, 네, 거의 불교 동아리 활동의 종합판입니다. 그 보시는 바와 같이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아마 뒤에 이제 저희 지도복사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아마 학생들이 하고자 했던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아마 담겨 있을 거예요. 뭐 아주 소소한 거에서부터 좀 깊이 있는 것까지 다 담겨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이제 이끌고 함께하는 지도교수님의 원력과 시간과 노력에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네, 함께하는 학생도 참 대단하다. 저는 어차피 학생들 편이기 때문에 네, 함께하는 학생들도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학생 친구들 말로 이제 케미가 좋아야 된다라는 거 있거든요. 불교 용어라고 시절인연이라고 이제 보통 표현하는데, 네, 그런 거 좀 있긴 합니다. 이게 시절인연이 좋아야 이게 좀 성과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게 좀 전통으로 남아서 함께 되는데, 저희 앞서 저희 이제 지도사 선생님들과 저희도 간담회 워크숍 하면서 지도사 선생님들 말씀 좀 많이 들었는데, 선생님들과 교수님의 그 공통의 화두, 네, 의욕과 관여의 적절성 유지. 네, 뒤에 지도사 선생님들 많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최근에 저희 학생들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예전처럼 다 이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이해하시고 많이 하는데,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자 하는 것들, 아니면 해줬으면 하는 것들, 사실 하고자 하는 것보다 해주었으면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다 보니 그 적절성을 유지하는 것이 아무래도 좀 어렵죠. 대학생 불교연합회 불교 동아리 그 지도 교수님과 지도 법사스님들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적으로 진짜 힘들어요. 네, 지도 교수님도 네, 죄송한 말씀에 조금 덜 힘들 수 있어요. 학교에 계시잖아요. 지도 법사스님들 진짜 힘드신 게 저도 물론 그렇지만 좀 키웠다 싶으면 얘들 가버려요. 네, 이제 좀 바꿨다. 이제 좀 됐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 네, 군대 갑니다. 남보부들은. 여고부들은 졸업하고 3학년 되면 취업 준비한다고 안 나오고, 보통 1, 2학년들의 계속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실험이라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올해는 좀 애들이 공부하는 거 힘들어할 것 같아서 좀 놀이로 가볼까? 근데 이상하게 올해는 좀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애들이 오네? 그럼 내년에 좀 공부 좀 해볼까? 이상하게 올해는 또 노는 걸 좋아하는 애들 오네? 근데 이게 잘 맞아떨어지면 이제 그런 것들로 맞춰가긴 하는데, 그래서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뒤에 지도복사 스님들 계시는데 항상 그 힘든 시간 속에서 함께 해주시는 것에 참 감사드리는데, 네, 지치지 않고 하다 보면 그런 방법과 그 거리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감히 드려봅니다. 그래서 저도 좀 공감되는 것 중에 하나는, 저도 그 저희 불교 동아리 거부들, 저희 불교 동아리 학생들 참 대단한 친구들입니다. 감히 당당하게 말씀드리는데, 한국 불교에서 포교하는 친구들, 저는 저희 대학생 드물 거부들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 해 올해 신입생 거부들이 저희가 대강 확인해서 한 1000명 정도 전국적으로 1000명 정도 신입 거부들이 들어왔는데요. 누군가 보시기에는 많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겨우. 근데 뭐 그 비교 지점이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비교 지점에 갇혀 있는 것부터가 일단은 좀 죄송한 말씀인 것 같은데, 한 해 1000명 가까운 학생들이 들어오고, 물론 이제 그 중에 몇 명이 법회에 나오냐, 모임이 나오냐고 조금 놓고 보더라도 한 해 1000명의 대학생들이 새내기로 들어오는데, 네, 한 80% 이상이 초심자예요. 불교 잘 몰라요. 그러면 이거 말고 포교가 있을까요? 예전에 지금 안 계시는 다른 학교 지도학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불자가 불자를 불교동아리 들어오게 하는 게 왜 포교야? 그건 당연한 거지. 불자가 아닌 사람을 불자로 만드는 게 포교지. 그렇게 따지면 저희 대학생들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 팜플렛 만들어서 나눠주고요. 한수막 걸어서 붙이고요. 네, 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 학생들 진짜 전법하고 포교하고 하는데, 좀 아쉬운 이야기 저도 하나 하자면, 매년 1000명? 어쨌건 그 인원들이 조금 쌓이는데, 대학교 졸업하면 이 친구들이 가는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1000명, 2000명, 3000명이 졸업을 하는데, 그 사이에서 조금 더 글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불교의 맛을 들인, 불교적인 것에 좀 길들여진 이 친구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대학교에 남을 수 없잖아요. 그럼 동문회를 가서 동문들과 함께 하긴 하지만 다들 어딘가에 취업을 할 거고 하는데, 내 친구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20대 이제 중반, 30대 초반의 친구들, 물론 삶이 바빠서 여유가 없을 수는 있지만 그 이후에도 갈 곳들, 이 버브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곳들이
터가 마련이 되어야 되는 건 어쩌면 우리 한국 불교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층폭이 중요하죠.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군종 취업하면. 근데 어쨌건 저는 대학생만 본다면 친구들이 마치고 나서 어디로 갈 것인가, 심화 과정은 어디서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인데, 대학생 포교는 그래도 많이들 이해를 지금 하고 계세요. 근데 이 친구들 나가는 곳은 이해가 또 갑자기 떨어져요. 네. 그러면 다시 회복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네. 저는 2010년도부터 대변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4년 정도 중앙사무국에서 대학생 법우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고요. 대학교 다닐 때도 대변인 활동을 했고, 그다음에 광주에서 2002학번, 02학번이거든요. 어제 이준구 교수님 발표, 네, 저 대학교 다닐 때 저희 지도 교수님과 함께 활동했고, 또 장초석 교수님, 저도 지도 교수님과 함께 활동한 추억과 경험들이 있는데, 가까이 있는 학생들 아껴주시고 이렇게 해서 그 친구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미래에 대한 투자와 자원이라고 생각하시고, 네, 학생들에게도 지치지 말고 열심히 활동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함께 하시는 지도 교수님과 지도업사 선생님께서도 네, 너무 지치지 마시고 네, 미래를 위한 정법의 씨앗을 잘 심어주시기를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욕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지금 이 순간 가장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단어인 것 같습니다. 전법을 예전부터 해왔겠지만 새삼스럽게 전법을 이야기할 때는 뭔가 그 열정과 의욕을 촉구하는 그런 선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의욕의 수준을 어디까지 가져갈 거냐 하는 것이죠. 제가 법보신문에 최근에 이제 칼럼을 연이어서 3개를 시리즈로 썼는데 삼성전자에서 대학생들한테 세일즈 한다 그러면 냉장고나 에어컨을 팔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들에게는 무선 이어폰이나 아이패드 같은 것을 가져다 팔아야지 팔리는 것이죠. 너무 성급하게 냉장고를 들이댄다, 에어컨을 들이댄다 하는 그런 우를 우리가 전법하면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이윤호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대학교 국민정보관리원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게 발표한 그 내용에 대한 그 토론에 대한 부탁을 받았을 때 굉장히 좀 쉽게 생각했습니다. 우선 저희 학교에 불교 학생회가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재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흥미롭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제 토론을 수락을 했는데 막상 이렇게 맞고 보니까 반전의 반전인 것 같습니다. 일단 판이 굉장히 큰 것 같고요.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이러한 발표를 아마 개최한 회장님 특별한 의도가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우선 그 홍대 선언은 이제 홍대 선언을 이제 주제로 해서 발표를 한다는 내용을 이제 보고 사실 좀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막상 또 여기 와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쇼크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불교가 굉장히 전통을 고수하고 그런 종교를 알고 있었는데 이런 혁신적인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데 굉장히 놀랐고요. 그 내용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핵심 비즈니스 같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에 중단해서 적극적으로 또 후원을 하고 있다는 것도 저에 대한 굉장히 놀랐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뒤에 많은 스님들 계시는데 서울권에는 대학별 포교사 스님들 이렇게 다 이렇게 지정이 되었다고 하는데도 굉장히 놀랍습니다. 홍대선언은 지금 이제 스님께서 굉장히 그분이 탈모종에 걸릴 정도로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이렇게 만드셨는데 아마 조만간 수용 능력의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혹시 수용 능력의 문제가 생기면 지방의 분원을 대표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복교 이제 하시는 스님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는 아마 김영민 교수님이 충분히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김영기 교수님의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당한 부분을 저도 이제 동의하면서 공감하면서 들었습니다. 근데 들으면서 이제 느끼는 거는 야 내가 학교에 돌아가서 우리 학교에 대구대학교의 불교 학생회를 다시 재건하는 것도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 저는 굉장히 까다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제 저희 대학의 조계종에서 지도법사 이렇게 좀 추천해 주시면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볼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구나 하는 것을 일단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은 이제 2020년도에 그 코로나가 발생을 했을 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신천지발 대구에서 코로나가 급속도로 확산이 되어서 대구 공채용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대구에서는 신천지가 그 학생의 그 동아리에 각 대학마다 상당 부분 이렇게 침투해 있기 때문에 대구 지역에서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그 실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대학에서도 이제 실태 조사를 했는데 처음으로 아마 동아리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실태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 학교에서도 경상대학과 마찬가지로 기독교계 동아리가 8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사 종교 동아리라고 할까요? 어쨌든 그 동아리 명칭은 종교적인 이름을 달고 있지 않은데 독서회라든지 독서클럽이라든지 실제 활동은 이제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동아리 그렇게 해서 10개 정도는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 동아리는 자기네들끼리도 굉장히 경쟁이 이제 치열하게 서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A라고 하는 기독교계 동아리에 대해서 B라고 하는 이제 기독교의 동아리는 이단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지도 교수가 동아리에서 이제 빼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도 있는 굉장히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 측에서는 이제 직원들도 그렇고 사실은 이 종교 동아리에 대해서 학교가 개입하기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굉장히 이렇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전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동아리 특히 기독교의 동아리의 경우에는 각 동아리마다 그 동아리를 지원하는 특정 교회가 있고 그 교회에서 파견된 또 지도 하는 사람이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굉장히 조직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존재하지 않는 불교 동아리를 다시 만드는 건 아마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들으면서 굉장히 이제 조건도 어렵고 이제 어렵게 해서 만들어서 잘 론칭을 했지만은 이게 지속 가능성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법륜 불자 교수 아까 소개되었던 대구 지역을 이제 불자 교수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하는 교수예요. 법륜 불자 교수였는데 여기 중심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 김성규 교수님 계신데요. 2021년입니까? 2021년도에 도심 사찰의 그 스토리텔링을 주제로 해서 큰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대학교의 그 불교 학생의 여러 가지 현역이라든지 대구 지역에 대학을 조사한 게 있는데, 그 간호사에서 이제 그 전법 관련해서 청년 활동, 그 다음에 이런 활동했던 것을 상세하게 기록했던 책자가 관음이라고 하는 그 해보입니다. 이 해보는 1983년 3월에 이제 창간을 해서 1995년에 종간될 때까지 약 12년 동안 이제 발행이 되었는데,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쭉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불교 학생의 청년회가 만들어져서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서부터 이제 활동이 이렇게 뜸해지다가 어느 시점에 되니까 쇠퇴해가는 그런 과정을 해보죠. 굉장히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상세하게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초창기에는 이제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대학생회까지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하고 그 활동들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 5년 정도 지나는 시점에서부터 어느 틈엔가 그 해고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명필 노성 스님들의 글로 채워지면서 점점 그 학생들의 활동 소식이 점점 줄어들다가 이제 95년 이제 중간 그런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오늘 김영준 교수님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이제 지속 가능성 문제,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완성한 활동을 했지만은 이걸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한 사람의 열정적인 활동이라고 할까, 열정도 중요하지만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영구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그런 뭔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마 종단에 보내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유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김영희 교수님께 이제 제가 하나 질문을 이제 드리고 싶은 것은 지도 교수,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이제 그 불교학생의 역할이 이제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핵심적인 것이 지도 교수라고 했는데 김영준 교수님은 이제 얼마나 학교 생활이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제 불자 교수에 보면 현직 교수님들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하시는 일을 이어받아서 해야 되는 그런 완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혹시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저희들 이제 주변에 보면 불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뭐 동료들이 제법 보이는데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접근을 해서 끌어들일까 하는 그런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네, 학술 대회를 이제 오가나이즈를 하면서 이 세션에 두 분 교수님을 모시는데 어떻게 조합을 가져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김영준 교수님은 아까 보셨습니다만 언론에도 많이 알려지시고 잘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이은호 교수님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걸 보고 놀라시는 분이시죠. 근데 중요한 말씀하신 게 지도 목사님을 혹시 위촉해 주신다면 내가 생각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그 말씀 제가 이렇게 귀에 남네요. 그래서 우리 단장 스님께서 내일 바로 어떻게 조치가 되면 대우대학에서도 뭔가 금방 효과가 날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토론을 들으셨고 그래서 발표하신 두 분에게 1분씩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시죠. 네, 사실 칭찬을 받으니까 항상 힘이 나서 열심히 더 하게 되는데요. 칭찬이 그렇게 많이 받을 만큼 막 잘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 격려해 주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도 뭐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만 칭찬받기 위해서 한 건 아니고요. 칭찬은 안 하시더라도 비난만 안 하면 저는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속성에 대해서는 지금 시스템을 좀 저희 대학에서 제가 나름대로 학생들하고 해서 조직 체계를 갖추면 그리고 이제 후원군도 이제 좀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춰놨기 때문에 종단 차원에서 계속 또 후원을 하고 지원을 해주신다면 아마 처음 만들기가 힘들지 그 다음 다른 교수님들이 맡고 싶어 하세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질투하는 부분이 있을 정도로 스님들 중에도 지도법화를 서로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만들고 나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어서 저는 별 걱정은 안 되고요. 또 제가 또 호적도 늦게 돼 있고 그래서 앞으로 한 6, 7년은 더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대회가 7월 3, 4, 5에서 내일 마치게 되는데 이어서 7월 6일 날 대학생 전법위원회 발대식이 동국대학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국의 지도교수를 맡으신 분들에게는 연락을 드려서 전법위원, 지도교수 전법위원을 위촉을 수락하신 분들이 이제 22분이 계셔서 그 명단은 그 준비 팀장님께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배는 항구를 떠나고 있다. 바다로 나갔을 때 우리가 어떤 목표를 정하고 항해를 해야지 그냥 일단 출항했다라고 하는 데 의미를 두면 배는 방황하다가 언제 배가 나왔는지도 어디로 가는지도 모두 모르게 됩니다. 아까 그런 말씀이 나왔었죠. 불자를 만드는 것 이렇게 했습니다. 최근에 동국대학교 이사장 선생님께서 1만 명을 내년에 장충체육관에 모으겠다 이렇게 해서 언론에도 지금 나왔고 얼마 전에 또 들으니까 이제 목표가 10만이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10만 양병설에 이 율곡이도 생각납니다만 저는 우리가 이제 그런 목표를 세움에 있어서 유의할 것이 불자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너는 불자야. 너는 불자가 되려면 좀 더 배워야 돼. 이 경계선을 대학생들에게는 어떻게 만들어갈 거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업에서 인재를 키울 때 인재상을 만들어 둡니다. 우리가 지금 10만의 대학생 불자를 만든다 그러면 대학생 불자상을 만들어 놓고 출발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예불문을 할 줄 안다. 반야신경을 외울 줄 안다. 그죠? 또 연기법이라든가 사성제 뭐 발정도 이런 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항이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물었을 때 대답할 줄 안다. 아주 약소한 의미의 기준, 최저 라인을 통과하면 그 10만 명 안에 들어가는 한 명이 될 수 있다. 이런 기준을 갖고 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잠실체육관에 3만 명 모아놓은들 친구 데리고 와서 그 행사 마치고 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명 한 명 만들어갈 때 얘는 적어도 반야신경을 외울 줄 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냥 고등학교 조인춘 교수님 고등학교 1학년이 들어도 아는 정도로 설명할 줄 안다. 이렇게 된다면 얘는 우리가 얘기하는 10만 명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하는 기준을 만드는 그런 준비 작업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물론 우리 단장님 이하 우리 박사님들도 아마 서울서 또 여러 곳에서 오시기 위해서 예전보다 더 일찍 일어나셨을 거예요. 저도 목소리가 지금 갈라지고 있는데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만 더 하자고 그럽니다. 이런 느낌? 다른 건 아니고요. 저 교불련 대회 사실 제가 10몇 년 활동하면서 처음 와봤고요. 항상 하시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 이렇게 교수님께서 초대해 주셔가지고 오는 건 처음이긴 해서 교수님들 이렇게 뵙게 되어서 저도 참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교수님들께 좀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교수님들께서도 포교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수님들. 왜냐하면 다른 학교에 불교동아리를 만들고 싶어도 앞서 김용민 교수님 사례처럼 지도 교수님이 안 계시면 좀 어려움이 최근에 좀 있긴 합니다. 그러면 교수님들께 연락드리면 잘 모르신대요. 혹시 어디 학교에 불교 교수님 계시나요? 여쭤보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냥 좀 어린 후배가 좀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럴 수 있지만 교수님들께서도 그러니까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치느냐는 건 뭐 다른 영역인 것 같고요. 교수님들께서도 동료 교수님들 혹은 후배 교수님들을 포교하시고 접근하셔서 교불련도 더 많은 교수님들이 함께 더 볼륨감 있게 활동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간곡히 그런 청으로 마지막 말씀을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대학생들 무섭습니다. 우리 교수님들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대학생 전법 특별 세션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